요괴, 전설, 민담 등에 등장하는 가공의 생물,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민담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며 유럽의 전설, 신화 등에서 등장하는 요정이나 괴물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요괴의 정의는 이와 같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요괴는 특정 개체라기보다는 모종의 현상이라는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도깨비나 괴력난신 같은 표현이 더욱 어울리겠지요. 일본은 그야말로 요괴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요괴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한 요괴의 종을 지칭해 이름이 붙여지지만 몇몇 요괴들은 그 단일 개체의 이름이 붙여지고는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요괴는 일본의 전설이나 민담 등에 나타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일본의 요괴들 가운데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강한 요괴 셋을 가리켜 일본 3대 요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이 일본 3대 요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 3대 요괴라는 건 일본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문화학자인 코마츠 카즈이코가 저서 일본 요괴 이문록에서 주장한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말이지요. 하지만 셋을 따로 구별하기보단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는 것이 기억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일본 3대 요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모두 왜 코마츠 씨가 일본 3대 요괴로 묶었는지 납득할 정도로 각 요괴들은 설화에서 포스를 뽐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타케마루는 스스카산에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요괴로 귀신마왕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헤이안시대 초기 스즈카산에 오타케마루라는 요괴가 자리를 잡고 수도로 가는 공물을 약탈합니다. 이에 조정은 타무라마루에게 토벌대를 결성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타무라마루는 군대를 이끌고 스즈카산을 포위하지만 오타케마루가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검은 구름 속에 몸을 숨기고 폭풍우를 치게 하고 천둥번개와 불의 비를 내리자 군대는 수년 동안 발목이 붙잡혀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타무라마루가 신불에게 기도하자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나 스즈카 고젠의 도움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스즈카 고젠은 스즈카산에 살고 있는 처녀였는데 그녀의 미모에 반한 오타케마루는 자주 그녀를 찾았지만 스즈카 고젠은 신통력으로 오타케마루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기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무라마루는 홀로 산에 들어가 스즈카 고젠을 만나 잠자리를 가지는데 그녀는 자신이 오타케마루 토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스즈카 고젠은 타무라마루에게 오타케마루가 지닌 삼명검 다이츠렌, 쇼츠렌, 캔묘렌이 있는 한 쓰러뜨릴 수 없다며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오타케마루에게 처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스즈카 고젠은 자신이 타무라마루에게 목숨을 노려지고 있으니 삼명검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오타케마루는 다이츠렌과 쇼츠렌을 주지만 캔묘렌은 천축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타무라마루는 다시 찾아온 오타케마루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타케마루가 본신을 드러내며 타무라마루를 노려보자 하늘과 땅이 울리며 얼음 같은 검과 창 수백 개가 타무라마루에게 쏘아집니다. 하지만 타무라마루의 양쪽에 있던 천수관음과 비사문천이 검과 창을 모두 쳐냅니다. 오타케마루가 수천 명의 귀신으로 변신하자 타무라마루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하여 모든 귀신의 얼굴을 맞춥니다. 오타케마루는 이후로도 저항했지만 타무라마루의 소아야노 츠루기에 목이 베입니다. 시간이 흘러 혼백이 되어 천축으로 돌아간 오타케마루가 캔묘렌의 신통력으로 부활하고 무스국의 요새를 세워 일본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타무라마루는 다시 오타케마루를 토벌하기 위해 무스국으로 향합니다. 오타케마루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웠지만 스즈카산에서 이미 요새를 본 적이 있던 타무라마루는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타케마루는 삼명기에게 명령해 큰 바위를 비처럼 내렸지만 삼명기는 타무라마루의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고 분노한 오타케마루가 달려들었지만 또다시 소아야노 츠루기의 목이 베입니다. 오타케마루의 목은 타무라마루의 투구를 물었지만 투구를 겹쳐 쓰고 있었기에 괜찮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슈텐도지는 교토 부근의 오해산에서 살았다고 전해지는 오니들의 왕입니다. 슈텐도지는 전설상으로 야마타노 오로치가 스다노오에게 패배한 뒤 도망쳐 공주와의 사이에서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슈텐도지는 요괴가 된 이유에 대한 설화도 여러 존재하는데 어린 슈텐도지가 절에서 일하였을 적 빼어난 미모로 여성들로부터 수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슈텐도지에게 구애한 여성들은 모두 상사병에 걸려 사망하였고 그녀들이 보낸 연애 편지를 불태우다가 죽은 여성들의 원한이 연기에 담겨 슈텐도지를 요괴로 변모시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화로는 슈텐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불도 수행을 권유받아 입산하여 뛰어난 성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해서 그만 음주를 즐겨 주위로부터 혐오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도가 옮겨지며 교토에서 축제가 벌어졌고 모든 사찰에 풍요를 위한 춤을 선보이라는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슈텐도지의 제안으로 요괴춤을 선보였는데 축제가 끝나고 요괴 가면을 쓴 채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고 나니 얼굴에서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승려들이 슈텐도지를 두려워해 사찰에서 쫓겨났고 마을로 돌아왔지만 할아버지가 슈텐도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슈텐도지는 부모님이 있던 이부키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텐도지는 어머니의 인도로 바이집에 들어박혀 진짜 요괴가 되어 신통력을 얻었고 주변 마을 주민들을 잡아먹자 사이초가 슈텐도지를 쫓아냅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슈텐도지가 결국 오해산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헤이안시대 중기 슈텐도지는 오해산에서 이바라키 도지를 필두로 한 수많은 요괴들을 거느렸고 자주 교토에 출몰해 젊은 남녀들을 납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행방불명되자 이치조 천황이 아베노 세이메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해 슈텐도지의 소행이란 게 밝혀집니다. 이치조 천황은 즉시 미나모토노 요리미츠에게 슈텐도지를 토벌하라 명하였고 요리미츠는 자신을 따르는 사천왕인 와타나베 노츠나 사카타 긴토키, 오스이 다다미츠, 우라베노 세타카를 중심으로 토벌대를 구성합니다. 토벌대는 수행자로 변장해 오해산에서 슈텐도지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 청하였고 교토에서 자신을 토벌할 원정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슈텐도지는 경계하며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리미츠는 인육을 태연히 먹어 보이며 슈텐도지를 안심시켰고 보살에게서 받아온 신편기독주를 슈텐도지에게 바칩니다. 신편기독주를 마신 슈텐도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잠이 들었고 요리미츠와 사천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슈텐도지의 목을 자릅니다. 슈텐도지의 목은 요리미츠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보살에게 받은 투구 덕에 목숨을 건집니다. 슈텐도지는 죽어가며 우리 요괴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인간들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헤이안 시대 후기의 모습을 드러낸 백면근모 구미호입니다. 백면근모의 이야기에선 일본에 나타나기 전 중국에서부터 악행을 벌였다고 설명됩니다. 최초의 모습은 기원전 1100년경 은나라 무왕의 첩인 수양을 잡아먹고 둔갑한 달기입니다. 달기는 주왕을 홀려 세게 빠지게 해 폭성을 일삼다가 결국 참다 못한 주나라 무왕이 반란을 일으켜 처형당합니다. 이때 달기는 술법을 써서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방태공이 조마경이라는 거울을 꺼내 비추자 본 모습을 드러내 도망치려 했습니다. 강태공이 보검을 던지자 구미호는 세 갈래로 나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주나라 유왕의 시대에 백면근모는 포사라는 여성으로 둔갑해 나타납니다. 유왕은 포사를 총해 세앙으로 받아들였고 웃지 않는 그녀를 웃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날 실수로 봉화대를 피워 제후들이 오랑캐가 침입한 줄 알고 허겁지겁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포사가 웃습니다. 그러자 유왕은 아무 일도 없는데 봉화대를 피워 올렸고 제후들은 봉화를 봐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견융족이 주나라의 수도를 공격해 부랴부랴 봉화를 피워 올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유왕과 태자가 견융족에게 죽임을 당할 때 포사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몸체는 인도 마가다 왕국의 반족태자의 아내인 화양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화양 부인은 기근이 하늘의 재앙으로 닥쳤으니 이를 없애려면 매일 10명씩 1000명의 목을 바쳐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눈치챈 의사 자바카가 야광수로 만든 지팡이로 내리치자 정체가 탄로나 도망칩니다. 마지막 몸체는 753년에 와카모라는 소녀로 나타나 견당사와 함께 일본으로 옵니다. 이후 360년 뒤 도바덴노의 궁녀로 입건해 이름을 타마모노 마에로 바꿉니다. 시간이 흘러 도바덴노가 상황이 되어 인재일을 실시할 때 타마모노 마에는 뛰어난 외모와 지식으로 상황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바덴노가 타마모노 마에와 관계를 가진 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당시의 음양사 아베노 야스나리에 의해 원인이 타마모노 마에란 게 밝혀집니다. 정체가 들통난 타마모노 마에는 구미호의 모습으로 도망칩니다. 그 후 나스노에서 부재자들이 잇따라 실종되자 도바 상황은 구미호 토벌군을 편성해 나스노로 보냅니다. 나스노에 도착한 토벌군은 곧바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구미호의 요술에 큰 피해를 입어 물러났고 새로이 훈련을 거친 뒤 2차 토벌을 진행합니다. 토벌군에게 궁지에 몰린 구미호는 나스노 영주의 꿈에 나타나 목숨을 구걸했지만 영주는 이를 기회라 여겨 더욱 압박합니다. 결국 구미호는 토벌대에게 살해당했는데 구미호의 몸이 거대한 돌로 변해 다가오는 생물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살생석이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3대 요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나타났지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다가 토벌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3대 요괴 외에도 일본에는 수많은 요괴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